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교수님, 저 2회 때 선거할 때요. 여성 참정권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 하려면 한 회를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했었는데. 따로 한 회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지은 박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남성이라서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성 참정권의 역사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남성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안에 여성들은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랬어요. 고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만의 평등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때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혁명가 메리코르, 그리고 라콩브, 그 다음에 올랭프 드 구즈. 이 세 사람이 이제 오늘날 그 페미니즘 운동의 선구자 3인방으로 얘기가 되는데, 네. 프랑스 대혁명이 아무리 혁명적이었다 하더라도 여성들한테까지 그 혁명의 과실을 나눠주는 데는 인색했던 것 같아요. 이 세 분이 다 참 말로가 좀 비참합니다. 네. 그러니까 라콩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배우였잖아요. 네. 울고 나가지고 아예 그 소식이 끊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요,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생방문용도. 네, 그리고 메리코로는 미쳐버렸고요. 그 다음에 올랭프 드 구즈는 아시다시피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그 드구즈가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성에게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그 연단에서 연설을 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단두대를 갔죠, 그러고. 영국에서는 어땠나요? 영국도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인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이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프랑켄슈타인 있죠. 예. 프랑켄슈타인의 메리 셸리의 엄마예요. 아, 그래요? 네, 역시 그 똑똑한 분의 애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1792년 프랑스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막 공포정치 있고 이럴 때잖아요. 근데 그때 여성의 권리 옹호라는 책을 발간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태생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열등한 게 아니다. 다만 이제 교육을 잘 못 받았고 사회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들이 이제 계몽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특히 성차별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야, 철학사를 봐라, 여자가 몇 명이냐? 미술사를 봐, 여자가 몇 명이야? 음악사를 봐, 여자가 몇 명이야? 네. 이건 바로 여성들이 천성적으로 남성들보다 열등하다는 증거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뒤엎은 거죠. 그렇죠. 예. 기회가 없었고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이지 그게 정말 열등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성주의 이론의 최초의 그 토대를 놓은 그런 사람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예. For 50 years, we have labored peacefully to secure the vote for women. We've been ridiculed, battered, and ignored. Now we have realized that deeds and sacrifice must be the order of the day. I would rather be a rebel than a slave. 분위기가 있네요. 분위기 있죠. 이분이 누군가요? 네, 아마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도 나왔었고, 에멀린 펜커스트라는 영국의 굉장히 조금 과격한 그 여성 참정권을 이제 부르짖었던 그런 운동을 했었던 여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보통 영화에서 봐갖고 서프레젯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서프리지스트라고 있었어요. 서프리지스트는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남자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상류층 여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돌 던지고 그럴 순 없잖아요. 마나님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래갖고 백날 해봤자 되겠냐. 그러면서 과격하게 나간 인물들이 서프레젯이라고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서프레지스트하고 서프레젯은 이 이름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서프레젯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뒤에 ETTE라고 붙었잖아요. 교수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지소사라 그러죠. 그렇죠. 작은 걸 말할 때. 네. 그래서 그게 붙음으로써 이렇게 약간 좀 작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C가에다가 그걸 붙이면 시가렛.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은 뉘앙스를 담은 거죠. 그 뭐 여성 참정권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수파.
뭐 소소하기도 하고 약간 비하하는 저 조그만 것들 뭐 쟤네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서프레젯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서프레젯이 이끌었던 그 단체가 있죠. 그 참정권 운동을 했었던 여성 단체는 Women's Social and Political Union이라고 하고요. 그 서프레지스트의 그 단체도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National Union of Women's Suffrage Societies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두 개가 이제 다른 그룹이었는데 규모로 본다면은 사실은 서프레지스트가 훨씬 더 많고 컸죠. 근데 그 서프로제트 같은 경우에 네. 처음부터 그렇게 과격했나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도 하고 요구를 하고 하는데 뭐 안 들어주고 뭐 의회에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가 또 잡혀가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단식 투쟁을 해요. 밥을 안 먹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굶어 죽어 나가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밥을 먹입니다. 5 days. Will you eat now? 지금 이제 이게 밥을 먹이는 모습인데 입에다 이제 호스를 이렇게 넣어갖고서는 억지로 먹을 거를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강제로 먹이는 건데 사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병약한 사람들 밥을 먹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해서 입가라든지 이런 데도 다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많은 여성들이 이것은 고문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분개를 하면서 점점 더 격렬해지기 시작을 했죠. 이건 또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폴링 부스라고 써 있는데 이게 투표소라는 얘기죠. 예. 여기 보면 이제 Companions in Disgrace라고 써 있는데 학사모를 쓴 여성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여자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재소자예요. 이름 재소자요. 번호표 달고 있죠. 우리 이제 재소자들은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나는 학사모를 쓰고 굉장히 뭐 많은 교육을 받은 여성이지만 범죄자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권리를 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권리의 측면에서는 사실 재수자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고난의 시기를 거쳐서 과격해졌는데 이게 이제 1912년에 피카딜리 그래서 이제 한 200명의 여성들이 모였다고 해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제 과격 시위에 나선 거죠. 던지고 뭐 돌 던져서 유리창 깨지고 그야말로 네, 무력 시위인 거죠. 80년대 우리 생각이 나네요. 화염병이 있나요 여기? 돌 참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렇죠. 왜냐면 방송이고 뭐고 이게 다 장악이 돼가지고 보도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도를 해도 굉장히 왜곡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야, 굉장히 과격했네요. 그래도 이게 딱 보면 그렇죠.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우리야 뭐 학생이고 젊은 애들이고 뭐 청바지 입고 이러는데 이게 딱 보면 정장 차림들이잖아요. 다 모자도 쓰고 그러면서 돌 던지고 굉장히 재밌네요. 콘트라스트가 이루어지면서. 그러게요. 근데 뭐 절실하면 똑같겠죠. 예. 그럼요. 우리가 선거에 관해서 2회 때 이야기를 했을 때 오프닝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나왔던 인물인데 에밀리 와일딩 데이비스. 경마장. 경마장 사건. 예. 네, 그래서 조지 오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마장에서 말들이 막 달려올 때 뛰어들어갔고 네, 사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참정권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여성 서프레저들이 그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자리가 없었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열사네요. 그렇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자기 목숨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성 사회가 뭐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안 하죠. 근데 그거를 바꾸는 이제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쟁이 있으면은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하지만은 뭐 하나 얻는 소득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총리였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 애쉬퀴즈 총리가 약속 비슷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도와주면은 우리가 참정권 통과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좀 주겠다라는 이런 유의 얘기를 하고 그 참정권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야, 그래도 우리 대영 제국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참정권 준다잖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준다니까 뛰어들어야 돼. 라고 하는 파가 하나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 나 그걸 어떻게 믿냐. 그리고 저쪽에서 준다는 참정권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를 한 거고 굉장히 일부를 위한 것 같고 이대로 우리가 이런 제국주의적인 전쟁? 뭐 이런 거에 뛰어들어갖고 거기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한파가 있었는데 근데 에멀린 팬커스트는 사실은 전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도와주자, 우리가 협조를 하자라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캐리커처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성이 버스 차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타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당시 영국 총리였던 허버트 에스퀴스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이 써져 있잖아요. Come along, sir. Better late than never. 아예 안 한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게. 하는 게 낫다. 어서 타세요. 이런 이제 얘기죠. 네, 그때도 런던의 버스는 그때도 2층 버스였네요. 2층인가요? 잘 몰랐는데. 그러네요, 기다리잖아요. 진짜. 우와.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18년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긴 합니다. 제가 얻긴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모두가 아니고 30세 이상만.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이제 남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러니까 너무 다 줘버리면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까봐 숫자를 좀 맞춰야겠다. 자기네들이 좀 더 우위는 그래도 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겨우 이제 모든 여성들이 참정권을 이제 갖게 되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에밀린 팬커스트가 모든 이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는 그 법이 통과되기 바로 한 달 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 보고 죽어요. 결국 뭐 여성들도 참정권을 얻긴 했는데 네. 참 남자들이 좀 찌질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거 줄 거 그냥 주지. 그걸 또 뭐 30이 해가지고 30세 그렇죠. 이상 이렇게 또 제한하는 그러게 말이에요. 꼼꼼하게 챙기는지 참. 네, 그럴 때 꼼꼼하죠 또. 네. 참정권을 반대했던 남자들이 보이는 행태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 꼭. 이 사진은 매사추세츠예요, 미국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참정권 여성한테 줘야 된다는 운동이 있고, 그거 이제 반대하는, 딱 써 있잖아요. Headquarters. 보면 National Association Opposed to Women Suffrage.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이제 전국위원회의 헤드쿼터다. 저 모여있는 참 모습들 좀 보십시오. 네. 참 그렇습니다. 너무하네요. 이게 여자인 거죠? 참정권을 원하는 여자를 갖다 이렇게 묘사했는데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네. 페미니스트라는 여자들은 말이야 그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거야. 예쁜 여자들은 페미니즘 안 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인터넷상에서. 그 지금 보이는 태도라는 게 사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다 있었네요. 한 100년 먹은 거네요 그냥. 자, 이거는 이제 당시에 여성 참정권에 반대하는 팜플렛 같은 건데요. 이렇게 뉴욕에서 이렇게 헤드쿼터가 있는 그 여성 참정권 반대 운동 본부? 아까 사진으로 봤던 그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눠준 팜플렛인데 보면은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라. 그래서 이유들이 쫙 나와 있어요. 비커스. 그렇죠. 이유도 많네요.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90%의 여성들이 원하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쓴다. 네. 어떻게 알고? 두 번째는 투표권을 줄 경우에 여성들이 남자들하고 협력을 하기보다는 경쟁을 하려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차피 투표를 할 수 있는 여성의 80%는 결혼한 여성들이고 이 사람들은 남편 따라서 투표할 건데. 어차피 똑같은 표 2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번째는 투표하면 돈 들잖아요. 거기에 따를 만큼 그 이익이 생기질 않는다. 다섯 번째 보면은 어떤 주에서는 여성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치마 아래서 놀게 된다 정부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황당한데요.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악을 위해서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선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뭐가 선인데? 참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걸 전달을 이제 뿌리고 다니면서 반대를 했던 거죠. 이건 또 뭔가요, 교수님? 그저 남자가 애 보고 빨래하고 있고 여성들이 이제 담배 피면서 초콜릿 먹고 카드놀이 하고 있는 장면인데 뭐 당시 남성들한테는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 지금도 같아요. 충격일 것 같아요. 하긴 그렇죠. 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시리즈별로 같이 이렇게 사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약간 학대스러운데요. 야 저기 닦어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야단치면서 청소시키는 장면 같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My wives joined the suffrage movement. 우리 부인이 참정권 운동에 참여를 했다. 그다음부터 나 고생하고 있다. 과거만 해도 여성들이 투표라고 하고 남자가 이제 가사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끔찍한 호러로 여겨졌던 모양이에요. 그 서양 회화에서 이른바 팜무 파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센 여자들, 자기 권리 막 주장할 줄 아는 여자들. 그래서 보니까 막 여권 운동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본능적인 공포감 이런 것도 이제 팜무 파탈, 이른바 남자 잡는 여자 이런 판타지로 나타난 거죠.
좋아하잖아요, 빠무파탈. 그러니까 빠무파탈이죠. 그런데요, 그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허용을 한 1893년의 국가입니다. 되게 특이한 게요. 그러니까 뉴질랜드도 사실은 영국령이었다가 이제 가서 새로 만든 나라잖아요. 새로 만든 나라들에서 훨씬 더 빨리 또 적극적으로 여성 참정권을 허용을 해요. 원래 기존에 있던 구질서를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들보다. 또 이제 미국 얘기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 뭔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미국인 것 같고요. 이쪽이 서부고, 저쪽이 동부인데 깃발을 든 여인이 저쪽으로 동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하나 이제, 뭔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적혀져 있는 주들 있잖아요. 그 여신이 있는 그 주들이 먼저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한 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연방제니까 연방법으로 이제 허용을 하기 전에 이제 주들마다 주마다 다 좀 달랐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그 여성의 참정권을 허용했던 주가 와이오밍이에요. 와이오밍이요? 예. 그 다음에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오레곤, 워싱턴 뭐 이런 주들, 주로 이제 서쪽에 있는 주들이 허용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우리가 개방적이고 굉장히 진보라고 알고 있는 뉴욕은 어디 갔지, 매사추세츠는 어디 갔지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하고 또 좀 다르고 사실은 그 전통이 아직도 있고 왜냐면 거기는 청교도들이 가서 정착을 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종교적인 신념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킨다든지 이걸 어긋난다는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이제 막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은 굉장히 특이한 거랑 괴를 같이 합니다. 그 금주법. 왜요?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였다고 해요. 그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시고 남성들이 집에 와갖고 행패 부리고 뭐 가구 부시고 세간 살림 난리 나고 뭐 엄마 얻어맞고 애들도 얻어맞고 이러니까 저놈의 술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난다. 이놈의 술 다 없애버려야 된다.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금주법이 페미니즘 운동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성이 지금 보시는 캐리 네이션이라서 도끼 여사죠. 근데 이분이 도끼 들고 다니면서 술집 갖고 이제 부수는 거예요, 술병을. 무섭다. 그죠? 술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와서 이제 부시는 거죠, 도끼로. 야, 우리가 얼마나 그 신실한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국가인데 이렇게 흥청망청 술 먹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본심은 사실은 이민자들에 대한 반대, 가톨릭에 대한 반대. 당시 뭐 아일랜드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이태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오니까 사실은 그걸 핑계로 하고 굉장히 기독교, 개신교 근본주의적인 청교도 정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이제 괴를 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게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금주법이 1920년 1월에 비준이 되고 이제 18조 수정헌법 18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조금 있다가 여성 참정권법이 19조 수정헌법으로 비준이 됩니다. 같이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 그 여성 참정권의 역사를 살펴봤는데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있죠. 역시 대한민국. 우리가 사는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땠나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참정권 하면은 해방과 동시에 그냥 거저 주어졌다라고도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여성들이 참정권 운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1898년에 그 북촌에 모여갖고 여성들이 저기. 네, 그렇죠. 한 300명 정도 모였다고 해요. 와, 꽤 많이 모였죠. 이게 이제 그 여권통문이라는 거예요. 황성신문에 게재가 된 건데 그때 이제 여성의 참정권, 직업권 그리고 교육권에 대해 주장을 한 거죠. 정말 똑똑해요. 정말 필요한 거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119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120년 전에. 네. 야. 그 당시에는 사실은 굉장히 상류층 여성들한테만 이렇게 국한이 돼 있었고. 근데 뭐 다른 나라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처음 시작은 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 약간 이제 근대 여성단체 찬영회라고 이걸 조직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지방의 부인들도 들어가고 뭐 좀 확산이 됐었는데 뭐 일제시대가 워낙 암흑기였다 보니까 이게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죠.
예, 그래도 야, 엄청나다. 거의 동시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놀라운 그러니까 거예요. 서구에서 막 여성들이 뭐 그 운동하던 거랑 거의 동시대에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이게 뭐 야곱의 사다리라 그러나요? 이 계단마다 무슨 말이 쓰여 있어요. 네. 가면 갈수록 이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가장 낮은 게 슬레이버리, 노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뭐 상점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하고, 간호사가 되고, 쭉 가다 저 중간쯤에 이제 저 윗부분에 뭐 equal suffrage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선거권,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과정이죠. 그 여성 참정권이 허용이 됐을 때 그때 굉장히 희망찼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모두 평등한 세상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그 후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2008년도에 그 민주당 예비 경선 때 그러니까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죠. 그때 이제 클린턴이 연설 정말 못하거든요. 연설은 정말 재미없게 하는데 와 하고 가슴에 와닿았던 그 연설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 엄마를 가리켜요. 저기 우리 엄마 앉아 계신데 보이냐, 우리 엄마가 1920년에 태어났다. 나의 어머니는 여성에게 참정권조차 허용이 되지 않던 시대에 태어났는데 지금 그녀는 자신의 딸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와, 그때는 정말 찡하더라고요. 진짜 찡하다. 네, 그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여성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 법은 없어요. 여성들의 선거를, 투표를 막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를 보십시오. 대부분이 남성으로 채워져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관료들을 보세요. 대부분 남성으로 돼 있고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른바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리를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게 뭐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한 100년? 100년도 안 된 나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한번 좀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직 우리가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 올라갈 계단 저 위로도 한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